열교를 제대로 차단하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들. 니네 건설사가 아파트 비싸게 받아 먹으려고 일부러 안쪽에 붙인다며? 아니 니네 증권사는 이 XX야 뭐? 벽체 콘크리트 타설할 때 아예 매립해서 타설을 하게 되는 이유예요. 쇠가 아니라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야 돼요. 이건 바닥에 끊긴 단열재 때문이에요. 외부 창호 주변으로 곰팡이가 돌아가면서 혹시 피었다? 저 디지털 도어락이 전자제품인데 이 안에 결로수가 차서 얇아도 단열 성능이 센 특별 단열재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우리건설이야기입니다. 열교란 냉교라고도 부르는데 주택의 단열에서 제일 중요한 게 어디가 끊기지 않고 쭉 다 연결되면서 뱅글뱅글 잘 둘러싸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지금 보시는 사진은 아파트에서 열이 새고 있는 사진이에요. 뭐 별거죠. 열 손실도 문제지만 이런 식으로 냉교가 발생되면 해당 부위에 결로가 생기면서 곰팡이가 피는 문제, 이것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열교를 제대로 차단하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들, 어떤 문제들이 생기고 예방책은 뭔지 오늘 이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열교 이야기하려면 내단열, 외단열 빼놓을 수 없는데 생각나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예전에 있었던 일인데 친구 중에 증권회사 다니는 친구가 있어요. 어디서 듣고 왔는지 뭐 자리에 앉자마자 대뜸 이러는 거예요. 자, 단열재를 집 안쪽에 붙이는 것보다 바깥쪽에 붙이면 더 따뜻한데 근데 니네 건설사가 아파트 비싸게 받아 먹으려고 일부러 안쪽에 붙인다며? 라는 거예요. 이 질문이 어디서 내단열과 외단열을 듣고 와서는 제가 건설사 다니니까 물어본 건데 잘못된 상식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건설사가 무슨 악의 축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니네 증권사는 이 XX야 뭐 한참 이제 말다툼을 했었던 일이 생각이 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사진이 일반적으로 아파트 단열재 붙인 단면이잖아요. 콘크리트 있고 그 안쪽에 단열재 들어가고 마감재, 그러니까 석고보드하고 벽지 마감해서 이렇게 마무리하는, 뭐 일반적으로 이렇게 되는데 똑같은 조건에서 단열재를 내부 실내 쪽에 붙이는 것과 외부에 붙이는 것과 그러니까 열이 못 빠져나가게 하는, 이걸 이제 열 저항값이라 그러는데 열 저항값은 외단열이나 내단열이나 두 경우 모두 달라지지 않습니다. 열 관류율은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명백히 잘못된 이야기를 그 친구가 저한테 한 얘기인데, 그럼 왜 외단열이 더 좋다고 하느냐? 오늘 말씀드릴 바로 열교 현상 때문에 외단열이 더 좋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단열은 단열재가 가다가 벽을 만나면 끊길 수밖에 없잖아요. 왼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런데 외단열은 내부에 벽이 있든 슬라브가 있든 관계없이 끊김없이 쭉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외부에 붙이는 거니까 안쪽에 뭐가 있든지 상관없이 붙일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주택에는 이런 식으로 외벽과 직접 닿아 있는 연결 부위가 꽤 많아요. 그래서 열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왜 건설사가 외단열로 안 하느냐? 단열재를 그냥 외계에 노출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단열재를 보호해주는 마감재가 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외단열로 했을 때는 전원주택에 사이딩 한다거나 최소한 단열재 위에 아니면 메쉬라도 붙이고 회반죽 같은 몰탈이라도 덮어주는 거예요. 그게 드라이비트인 거고요. 근데 이 드라이비트도 결정적으로 화재 위험이 있어서 요즘은 멀리하고 있는 거고요. 아무튼 이런 이유로 내단열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번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저런 식으로 단열재가 끊겨서 어쩔 수 없이 끊겨 있는 부분이 생기는데, 그러면 저 부분으로 열이 집중적으로 흐르는 현상, 이것 때문에 생기는 피해를 최소화해보자. 오늘 드릴 말씀의 핵심인 거예요. 이런 부분이죠. 도면 한번 보세요. 동그라미 친 부분. 외벽이 있고 외벽에 바로 연결되는 내부 벽, 내부 쪽으로 튀어나온 벽, 이게 있잖아요. 뭐 거실과 방의 칸막이라든지 아니면 파이프 덕트와 방의 경계벽일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게 많다고요. 실내에는 구조적으로 평면적으로 단열 라인이 연속이 될 수가 없다, 이 말인데, 단열 라인이 가다가 저런 식으로 벽을 만나면 멈춰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벽을 뚫고 갈 수도 없는 거고. 이런 부분은 그래서 어떻게 최소한의 조치라도 해야 되느냐, 이렇게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벽체 표면에 냉기가 그대로 타고 들어와서 노출이 되지 않도록 아이소핑크 같은, 그러니까 물이 흡수되지 않는 단열재를 콘크리트 타설할 때 아예 매립해서 타설을 합니다. 요즘엔 뭐 표면에 부직포가 붙어 있는 이보드 뭐 이런 게 있어서 훨씬 마감이 쉽죠.
보통 외벽 끝선에서 450mm 정도 안쪽으로 열교의 위험한 폭이다 라고 해서 450mm 정도 그 정도 폭으로 저런 식으로 단열재를 매립해서 붙여요. 이 단열재를 레미콘 타설할 때 아예 매립하지 않으면 저 아이소 핑크 나중에 붙이면 그러니까 두께만큼 튀어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뭐 벽면이 마감이 안 될 거 아닙니까? 평평하게 쭉 연결이 돼야 되는데 걔만 튀어나오면 안 되니까. 그래서 오른쪽 작은 사진처럼 벽체 콘크리트 타설할 때 아예 매립해서 타설을 하게 되는 이유예요. 조적벽도 마찬가지예요. 콘크리트 외벽에 조적벽이 그냥 가서 붙으면 이 외부에서 냉기가 조적벽을 타고 실내까지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끊어줘야 되는 거예요. 조적벽과 콘크리트가 만나는 부분, 그 부분을 아이소핑크로 끊어줘서 열교 방지하는 역할을 해줘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튼튼한 콘크리트 벽에 뭔가가 박혀 있어서 이 조적벽을 붙잡아 줘야 흔들리지 않고 서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른쪽 작은 사진처럼 생긴 연결 철물을 벽에 박아요. 벽에 재를 박고 길게 내민 부분, 그러니까 구멍 뽕뽕 뚫린 부분, 저게 이제 벽돌의 한 켜와 켜 사이에 제가 들어가서 물려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시멘트 몰타리 꽉 잡아줄 수 있도록. 그럼 벽돌 벽을 콘크리트 벽이 붙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저 조적벽이 닿아 있는 콘크리트 벽이 외벽이면 외기에 면한 긴결 철물은 그래서 쇠가 아니라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야 돼요. 열교 방지용 고정 앙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조적벽을 붙잡아 주긴 해야 되겠고 열교는 방지해야 되겠고 그래서 플라스틱으로 된 저런 제품을 박아서 분홍색 열교 방지 방수판 먼저 시공하고 15mm 그 위에 플라스틱으로 된 앙카를 콘크리트 벽에 때려 박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적 켜와 켜 사이에 제가 들어가면 냉기도 방지하면서 조적에 구조적으로 힘을 받아줄 수 있는 거예요. 슬라브도 마찬가지예요. 슬라브 바닥에서의 냉교 방지가 중요해서 오른쪽이 잘 된 거고 왼쪽 사진이 잘못된 상태인데 외벽 단열재와 바닥의 이겹 단열재, 층간 차음재 역할인 거예요. 이게 서로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벽까지 가서 붙어 있어야 된다고요. 바닥 단열재가. 단열재가 끊기면 그 틈으로 냉기가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왼쪽 사진처럼. 석고보드가 바닥까지 내려감으로써 잘못된 거예요. 단열재가 벽에 붙는 걸 막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왼쪽 그림에서의 저 화살표 지점쯤에 결로가 생기고 곰팡이가 펴요. 냉기가 타고 올라감으로써 이렇게요. 벽체 바닥에서 한 10cm 정도 높이에 쭉 곰팡이가 피는 거예요. 이건 바닥에 끊긴 단열재 때문이에요. 이 바닥 단열재를 이어주는 게 중요해서 어떻게 하느냐, 석고보드에 일정하게 간격으로 구멍을 뚫고 바닥 부분에 그러니까 우레탄 폼을 채워줘야 돼요. 이렇게 생긴 우레탄 건을 바닥까지 충분히 찔러서 바닥에 우레탄 폼을 채워주는 거죠. 그러면 열교 현상을 막을 수 있을 겁니다. 효과 있을 거예요. 외부의 창호도 열교 관리를 해야 하는 주요 부위 중에 하나예요. 창을 고정하기 위해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여러 종류의 부품이 들어가는데 저게 다 쇠잖아요. 얼마나 열 전달이 잘 되겠냐고요. 그래서 콘크리트 면과 만나는 고정철물은 고무 재질의 판이 쇠와 콘크리트 판 사이에 끼워져 있어야 돼요. 냉교 방지를 위해서 2T 이상의 단열 패드가 들어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콘크리트에서의 냉기가 철물로 바로 전달되는 걸 막아줄 수 있거든요. 이런 고정철물의 개수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지금 보시는 사진이 도면을 찍은 사진인데 저 삼각형 표시 있잖아요. 저 표시 하나하나가 다 고정철물의 자리예요. 위아래 양옆 해갖고 총 20군데가 박히게 돼 있어요. 지금 작은 사진에 보는 저런 식으로 된 철물이 총 20군데가 다 박힌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고정철물의 길이는 단열재 표면에서 안으로 들어가져 있어야 돼요. 5 내지 10mm 정도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고 지침도 있어요. 짧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 표면까지 튀어나와 있으면 냉기가 마감재인 석고보드까지 전달이 된다라는 얘기고, 그러면 결로가 생기고 곰팡이가 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이 너무 과한 거 아니냐고 누군가가 그러시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어디 책에 나온 얘기가 아니고요. 현재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실제로 하고 있는 품질관리 지침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테리어 공사 하신다면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고요.
외부 창호 주변으로 듬성듬성 곰팡이가 돌아가면서 혹시 피었다? 그러면 창호 고정철물에 단열 패드가 없거나 또는 창호 고정철물의 길이가 너무 긴 거 아니냐, 이걸 의심해 보시면 돼요. 현관문 디지털 도어락 내부 결로, 이것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었죠. 저 디지털 도어락이 전자제품인데 이 안에 결로수가 차서 다 고장나고 녹슬고 하는 문제가 발생을 했었거든요. 세대 현관문 바로 바깥쪽은 뭡니까? 외부 기온이잖아요. 영하란 얘기예요, 겨울엔. 이 세대 현관문 문짝을 통해서 들어온 차가운 냉기가 실내 쪽 따뜻한 공기하고 만나서 생기는 결로 문제인데, 얘도 전형적인 열교 문제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두 가지를 해결해야 돼요. 1번, 현관문과 저 도어락이 다 있는 걸 끊어줘야 돼요. 단열 패드가 들어가 줘야 돼요. 2mm 이상의 단열 패드가 있고, 그리고 도어락이 들어가 줘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 혹시 소량의 물이 차더라도 바로바로 배수가 되도록 하단부에는 배수홀이 뚫어져 있어야 돼요. 우리 집에 디지털 도어록이 결로가 자꾸 생기는 문제 때문에 고장이 난다 그러면 저 두 가지를 의심해 보셔야 돼요. 분전함, 예전에 두꺼비 집이라고 불렀었죠. 보통 저렇게 신발장 안쪽에 있는 경우도 있고 뭐 방 안에 있는 경우도 있고 뭐 하여튼 그런데 신발장 안에 있는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 그 신발장 안쪽에 저렇게 분전함인데 저걸 열어보면 이렇게 이제 생겼죠. 저 안에 이제 저런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세대 전체의 전기를 관리할 수 있는 전기 장치죠. 그런데 이 분전함이 면하고 있는 벽체 뒷면이 외기에 노출된 벽이면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저 분전함은 벽에 묻혀 있는 건데 그 묻혀 있는 벽엔 단열재가 지나갔을 거란 말이에요. 외벽이라면. 저 분전함 두께만큼 단열재가 어떻게 됐어요? 끊어졌단 얘기예요. 도면으로 보면 이렇죠. 분전함 뒷벽이 외기와 닿아 있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이게 현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분전함 뒤쪽, 바로 뒷판 쪽에는 얇아도 단열 성능이 센 특별 단열재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열교에 의한 결로가 생기지가 않기 때문인 거죠. 센 특별 단열재, 뭐 경질 우레탄 보드 최소 40mm 이상, 이게 들어가 줘야 돼요. 분전함에 결로수가 맺히는 집은 바로 저 문제를 의심해 보시면 돼요.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오늘 처음에 보여드렸던 외벽과 만나는 구조체 벽, 이렇게 이제 만나는 구조체 벽, 이게 사실은 태생적으로 어떻게 해결이 어려운 열교 문제거든요.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 가능한 평면이 나왔어요. 골조 벽을 처음부터 떨어뜨려 놓고 단열 라인이 쭉 지나간 다음에 조적으로 골조와 단열 라인 사이 벽을 쌓아서 마무리하는 거죠.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벽체에 의한 열교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좋은 방법인 거예요. 이런 집도 있으니 집 고를 때 참고하시라고 알려드렸습니다. 네, 오늘 열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